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실패한 모델이다. 한 중국 학자의 도발적인 발언이 하버드 국제경제개발 컨퍼런스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국계 미국인 박사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이어가자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날 컨퍼런스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입니다. MIT에서 국제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계 미국인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개발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이는 명실상부한 지식의 축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년 전에 쓰라린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관한 제 논문 발표가 끝나자마자 중국 베이징대 리우 교수가 질문이라는 이름의 모욕을 던졌죠. 박사님의 논문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민족적 자부심이 앞선 것 같군요. 그 말에 당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비했던 반박은 모두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렸고 눈물을 참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오늘 3년 만에 같은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발표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리우 교수와 그의 제자 장하오. 그들은 여전히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 자원과 영토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리우 교수와 장하오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 한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군요. 이번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리우 교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의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리우 교수님, 이번에는 감동보다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장하오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일 뿐이죠. 그런 국가의 발전 모델이 세계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스승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일어섰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발표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죠.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데이터, 자원 없는 국가들의 혁신 사례, 그리고 제가 몇 년간 연구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발표장 문을 열자 수백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들과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보였어요. 리우 교수는 이미 발표 준비를 마치고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고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번에도 이길 거지라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의 수진이었다면 이미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로 승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리우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 국가 번영의 핵심 요소는 자원과 영토의 규모입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에는 세계 주요국의 국토 면적과 천연자원 보유량이 차트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은 언제나 풍부한 자원과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수긍하는 듯했어요. 리우 교수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들며 자원 기반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변 강대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의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MIT의 한수진 박사님께서 자원 없이도 성공한 한국 모델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우 교수는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조롱의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오늘 저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혁신적이어야 했던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GDP가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나라였죠. 조롱 섞인 미소가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적 자원과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등 객관적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창의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더 혁신적이어야 했고, 더 효율적이어야 했죠.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롱하던 이들의 얼굴에 관심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물리적 자원 대신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었죠. 리우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이 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원 기반 경제의 한계와 취약성에 관한 제 분석은 많은 청중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많은 국가들은 종종 자원의 저주에 빠지곤 합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인적 자원과 혁신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제 말에 몇몇 청중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자원은 석유나 가스가 아닙니다. 바로 아이디어와 혁신, 그리고 사람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리우 교수가 맨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그 모든 기술과 혁신도 결국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 없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수출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자원이 있는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 아닌가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리우 교수의 반격은 날카로웠어요. 제 발표의 핵심을 흔들어 놓는 질문이었죠. 잠시 당황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청중석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윤철 교수, 제 지도교수였던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그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박윤철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리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모두 자원 강국에 종속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윤철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태블릿에 저장된 자료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것은 최근 5년간 아시아 주요국의 무역 흐름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탈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다변화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연결과 상생에 있습니다. 박윤철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닌 기술 독립과 경제 다변화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약소국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이유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독립을 이룬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싱가포르,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그리고 한국. 모두 자원은 적지만 혁신과 기술력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우 교수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고 그의 제자 장하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박윤철 교수가 마이크를 제게 넘겼습니다. 한 박사, 당신의 연구가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군요. 이 자리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마이크를 잡은 저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수년간의 연구와 데이터, 그리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추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노트북에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어요.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둔 자료였습니다. 자원 없는 국가들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21세기 지속 가능한 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번에는 진지한 관심으로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의 수출 경로가 다양한 색상의 선으로 표시되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수출은 중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리우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꿈틀거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이들은 물리적 자원 없이도 가능한 21세기형 자원입니다. 2022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약 120억 달러로 이는 일부 자원 수출국의 광물 수출액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청중석에서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과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자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교육 수준과 혁신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국가별 교육 투자 대비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천연자원 대신 인적 자원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과 특허 출원수를 기록하고 있죠. 숫자와 데이터를 차분히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애국심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었으니까요. 창업 생태계를 보십시오. 서울, 판교, 대전의 스타트업 밀집 지역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전통적 산업을 넘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원의 부재가 오히려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종속되지 않는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자원이 없는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입니다. 회의장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전 같은 자리에서 모욕감에 눈물을 삼켰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으니까요. 잠시 감정을 가다듬은 후 마이크에 다시 입을 뗐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학문적 호기심을 담은 질문들이었어요. 환경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 인적 자원 개발 전략,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대답해 나갔습니다. 질의응답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의외의 인물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리우 교수의 제자 장하우였어요. 그는 지금까지 스승의 뒤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장하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자원 기반 경제 모델만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우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제자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장하오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을 가졌지만 그것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환경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죠. 한국의 모델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리우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하오, 그만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장하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학문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리우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장하오를 바라보았습니다. 학문이란 배우고 교류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어요. 장하오 씨, 만약 관심이 있다면 제 연구실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연구한다면 더 넓은 시각에서 경제발전 모델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장하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영광입니다. 리우 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곧 사회자가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값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수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눈물과 수치심으로 무거웠지만 지금은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가벼웠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 여러 학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청했어요.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물었고 학술지 편집자들은 제 연구를 출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와중에 장하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박사님, 정말 협업하고 싶습니다. 제가
리우 교수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 진로를 바꾸고 싶다고요.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최고 발표자 시상식이었어요. 매년 이 컨퍼런스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발표의 상을 수여하는 전통이 있었죠. 대회의장은 각국의 학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윤철 교수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은 이미 승리했어요. 무대 위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올라갔습니다. 올해의 국제경제개발 컨퍼런스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토론과 획기적인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원 기반 발전과 혁신 기반 발전에 관한 열띤 논쟁은 많은 학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가장 큰 좌절을 맛보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올해 최고의 발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축하합니다. 한수진 박사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나요? 박윤철 교수가 제 등을 살짝 밀었어요. 가요. 수진, 당신이 해냈어요.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격 때문이었어요. 3년 전 눈물로 떠났던 그 무대. 이번에는 세계적 영예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게 되었. 3년 전 눈물로 떠났던 그 무대. 이번에는 세계적 영예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장하오도 있었습니다. 그는 앞줄에 앉아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죠. 리우 교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3년 전 같은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제 연구가 감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자원이 아닌 사람, 땅이 아닌 아이디어로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전 세계 작은 나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브레이브 라고 외쳤고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제 지도교수이신 박윤철 교수님,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해온 모든 나라의 연구자들에게 바칩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총장과 악수했습니다.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당신의 연구는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길, 무언가에 이끌리듯 마이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늘의 성취는 단지 학문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증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의 씨앗이 있습니다. 박수와 함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윤철 교수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수진, 당신은 단지 한국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개발도상국 대표들, 국제기구 관계자들, 학술지 편집장들, 그들 모두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온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한 박사님, 당신의 발표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 르완다도 자원은 많지 않지만 기술과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연구가 단지 학문적 논쟁을 넘어 실제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리셉션장을 나서는데 건물 출구 근처에서 장하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리우 교수님의 지시로 당신을 비웃었지만 이제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보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놀랍게도 장하오였습니다. 한 박사님, 시간 좀 있으실까요?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 공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장하오는 한동안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사실 리우 교수님의 지시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요. 깜짝 놀랐지만 표정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왜요? 리우 교수님은 자원 기반 경제 모델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한 박사님의 연구는 그 기본 전제를 흔들고 있었죠. 특히 중국이 항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그분의 신념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장하오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적은 국가들의 혁신 사례는 놀라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하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리우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분 밑에서 연구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박사님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중국의 데이터와 박사님의 혁신 모델 연구를 결합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협력을 제안하다니요. 하지만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장하오, 함께 연구해봅시다. 제 말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호텔을 나서는 길에 박윤철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장하오와의 대화를 전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수진. 박윤철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학문의 참된 모습이죠. 진실을 위해 경계를 허무는 것.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눈물로 끝났던 컨퍼런스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MIT의 학과장이었어요. 수진, 축하해. 하버드 컨퍼런스 소식 들었어. 내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국무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대.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한국형 발전 모델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지. 내가 주도 연구원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건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한 시작이었어요.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장하오였어요. 교수님, 중국과 한국의 혁신 비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어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멋진 연구를 만들어 봅시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구나.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편견이 아닌 증거로 이룬 승리. 서울행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세계경제저널 월드 이코노미 저널의 편집장으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한 박사님께 하버드 컨퍼런스에서의 탁월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의 발전 모델에 관한 박사님의 연구는 현재 국제경제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저널 다음 호의 표지 논문으로 박사님의 연구를 싣고 싶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경제저널은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였어요. 그곳에 표지 논문으로 실린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이네요. 논문을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무한히 넓었어요. 마치 앞으로 열릴 가능성처럼요. 이제 이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눌 차례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강남의 밝은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잠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 스문의 시간 움직이는 도시의 에너지,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던 중 학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에 자원 제한 국가의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장하오를 객원 연구원으로 초청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기쁘게 답했습니다. 밤늦게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아, 우리나라는 땅속에 금은 보화가 없어.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보물이 있지. 할아버지 세대는 폐허에서 나라를 재건했고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우리 세대는 기술과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눌 차례였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단순한 과거의 성공 사례가 아닌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